김정일이 그동안에 남침을 하지 못한 이유가 네 가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집집마다 핵가족이고 밤에는 총알 택시가 다니고 남자들은 폭탄주 마시고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남침을 하지 못한 김정일이가 700만, 대를 이어서 700만을 종족을 도살한 학살자가 3명에 죽도록 한 것은 한민족의 수치고, 그 수치를 천추의 한을 푸는 방법은 종북 세력을 제거해가지고 자유통일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맥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수층 또는 식자층에서도 그 너무 과격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뉴욕 타임스를 보니까 제목이 Dictate 김정일 Dies Suddenly, 그대로 번역하면 김정일 독재자 급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에 김정일 사망에 대한 사설의 첫 문장이 바로 김정일이 자연사하도록 한 것은 정의로운 사람들한테 참으로 잘못된 일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김정일 정권과 대화하자는 그런 소리 그만두고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교체할,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글을 쓴 걸 보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국의 애국 세력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세계적인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북 세력의 집권을 지지하는 것이 2012년의 모든 애국 시민들의 단일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종북 세력의 집권을 지지해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는 합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주목할 변화 중에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종북 세력이 강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 그 장례 기간 중에 남한에서 분향소 하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분향소를 100개는 만들어야 될 텐데 왜 못 만들었냐? 종북 세력이 민주투사로, 개혁주의자로, 진보 세력으로 또는 평등 세력으로, 복지론자로 위장하고 있는 한 힘을 얻지만은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게 된다. 말하자면 햇볕을 보는 드라큘라가 먼지로 바뀌는 것처럼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종북 세력의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김정일 살아있을 때는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대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종북 세력에 대한 약점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4, 5년 동안에 한나라당 정권과 특히 이명박 정부가 중도로 가는 바람에 우리 애국 세력이 배신감을 느끼고 상당히 울분을 토했지만은 그래도 한 역할이 하나는 있습니다. 종북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은 우리가 해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분향소를 하나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여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자축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인식을 가졌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사회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혁명이다. 우리 애국 세력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혁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한다면은 종북 세력 집권 저지는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애국 세력이 모이면은 한나라당의 특히 그 비대위, 아주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비대위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모아도 그렇게 모을 수가 있느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애국 세력이 가장 분노했던 촛불 난동의 세력을 옹호를 하고
종북 세력의 대표 선수인 이정희를 존경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보수를 떼버리겠다 하는 논의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기회주의로 가고 지금 박근혜 씨의 비대위는 거기서 한 금 더 나가가지고 이왕 중도로 버린 몸을 좌익의 홍등가에 팔아넘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한다면은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손에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가 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노선 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개파 투쟁이 아니라 개파 투쟁을 하면은 자리 싸움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보수 세력 사이에서의 진정한 노선 투쟁입니다. 우리가 헌법 중심의 헌법적 가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좌경화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선택을 놓고 우리 애국 세력까지 포함해서 한나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선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엘리베이터 안에 오늘의 명언 해가지고 써붙여 놓은 글이 있습니다.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반드시 구제받는다. 또 연말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누가 시를 카피를 해가지고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오마르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쓴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애국 세력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원래 함으로써 우리의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